안녕하십니까. 담보물권 보겠습니다. 유치권하고 저작권 두 개가 시험 범위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보다 더 많이 나오는 파트죠. 자, 일단 담보물권은 통일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 성질이 있죠. 부조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수환성. 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불가능성. 채권은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성질. 물상대 이상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담보물권은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그게 물상대 이상이죠. 그런데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물상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인정 안 되는 거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기초한 물상대성,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안 되죠. 유치권은 우물, 추물 네 가지 인정 안 된다는 거 암기하세요. 우선 변제권, 물상대성,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한몇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왜 비교하냐면 둘 다 뭘 거절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을 때까지 타인 물건에 대한 관할을 거절하는 거고요. 동시 이행 한몇번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죠. 따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항변권,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공통점도 있어요. 소송에서는 둘 다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하고 이걸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 둘 다 원고 일부 성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기업, 유치권과 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 유치권만 그래요, 유치권. 유치권만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 항변권은 아니고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 당연하죠. 이걸 목적물과 채권의 결련성, 그러죠. 유치권 목적이죠. 지금 병존할 수 있죠. 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과 유치권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이어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고요. 항변권은 쌍무계약상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을 뿐입니다. 이 경매권은 뭐죠? 환가를 위한 경매죠. 무슨 경매라고요? 환가를 위한 경매. 조문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거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환가를 위한, 현금화를 위한 환가. 다른 말로 현금화를 위한 경매권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유치 목적물이 훼손하기 쉬워요. 그럼 훼손되기 전에 얼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유치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인정. 우선 변제를 위한 게 현금화를 위한 경매입니다. 이번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수취해서 이자와 원본에 충당할 수 있죠. 다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정하지 못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고 그 차익 이게 뭐야? 이게 과실이죠. 이걸 수취하면 원본은 이자에 충당하게 됩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안 되니까요. 여기서 봤잖아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4번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유치하는 자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가 직접 점유, 건축업체가 간접 점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결국 유치권 인정되지 않지. 유치권자가요, 유치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그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료한 필요비, 개량하기 위해서 치료한 위비 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다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 인정이 됩니다. (4번) 목적물에서 점유를 취득하고 채권이 성립했다. 자,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자동차 점유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수리가 끝나야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근데 수리비를 안 주면 유치할 수 있죠. 반면에 공사가 끝나서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럼 건물을 점유합니다. 둘 다 유치권 인정되죠? 그죠? 점유하고 난 다음에 채권이 생기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하든 유치권 인정됩니다. 2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 이때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인정 안 됩니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채권 인정이 안 되죠. 즉 유침을 반한 채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점유 보호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채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침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죠. 예외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 필요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답니다. 보존 필요 사용. 예를 들어서요.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에요. 이때는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채무자 승낙이 없이 했으니 과실을 수치 못해요. 따라서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처분에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유익비 상환 처분에 상환기간을 허용했죠. 그럼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할 수가 없다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거니까. 유치권 성립 요건이 뭐죠?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적법점일 것, 유치권 배제 책임이 없을 것. 요건 중에 하나가 변제기 도래. 근데 상환기간을 허용받았다.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유치권 인정되기 위한 점유는 간접점 된다 그랬죠. 2번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 유치권 포기 특약할 수 있죠. 그럼 그 특약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포기 특약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 포기 특약을 했을 때 그 채무자도 유치권 포기 특약을 주장할 수 있다. 뜻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죠. 다만 이 변제는 우선 면제가 아닌 환가를 위하여라고 해석한다. 4번 상당한 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지요. 이때 상당한은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액에 상당한이 되겠죠. 자, 5번 외워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이런 말 나오면 유치권 안 됩니다. 암기하세요. 유치권 안 된다. 자, 6번은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건데요. 유치권 성립요건이 뭐라고요?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변직이 도래할 것, 적법하게 적용할 것, 유치권 포기 처리하기 없을 것. 그랬죠. 자, 그거 가지고 봅니다. 타인 물건인지 여부. 영향 미치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영향 미치죠. 가배 점유가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영향 안 주죠. 가배 점유는 직접 점유도 유치권 성립하고 간접 점유 성립하니까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4번은 불법 점유인지 아니죠. 영향 미치죠. 유치권 포기 처리하기 있는지 없는지 영향 미치죠. 결국 1번, 2번, 4번, 5번은 유치권 성립 요건과 관련된 거죠. 타인 물건인지 아닌지, 변직이 도래했는지 아닌지, 불법 점유인지 아닌지, 유치권 포기 처리하기 있는지 없는지 다 유치권 성립 요건이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나 이건 미치지 않지요. 거기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를 매개로 하는 게 아니나 아닌가. 이것까지 철저하게 딱 빼버려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이 되겠죠. 7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몽땅 골라라. 기업 일단 보증금 안 돼. 니은 권리금 안 돼. 근데 디귿 필요비 목적물에 입출한 비용 유치권 되죠. 그걸 이용하는. 그럼 원채권 채무가 유치권 인정되니까 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도 유치권 인정되죠. 그죠? 원칙적으로요. 그냥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안 되지만 그 채무가 공사대금 지급 채무나 필요비 상환 채무처럼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라면 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도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일단 기억미연은 안 되고 디귿은 되지. 기억미연은 안 되고 디귿은 된다 그랬으니까 기억미연 들어있는 건 다 빼야 되죠.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니까 남는 꼴랑 하나네. 그죠? 유치권 인정되는 꼴랑 하나. 리얼은 원상회복약정이 있다는데 유리비상한 조건 유치권 되죠. 그런데 요걸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죠? 원상회복약정을 비용상환 조건 포기약정으로 보죠. 원상회복약정 보세요. 판례. 임대차 계약할 때 원상복구 약정했다면 각종 비용을 포기한 측에 그런 거예요. 비용 포기했으니까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했죠. 결국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디귿 하나. 8번도 마찬가지. 권리금 안 되죠. 변경관계 인정 안 됩니다. 보증금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리언은 빼버려야 되죠. 뺍니다. 하나 남았죠. 이것만 되는 거죠. 가축이 농작물을 먹어서 손해를 입혔어요.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손해. 유치권 인정됩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거. 유치권자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경매권 있죠. 과실수치권 있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합의변제 충당권 있죠. 그러나 타담보 제공 청구권 없죠. 이거는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 이런 청구권은 없습니다. 간이변제 충당은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고요. 법원이 간이변제 충당 결정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필요 없느냐. 등기 필요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고요. 물론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하죠. 10번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걸 건드려. 유치권 소멸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채권 소멸. 두 번째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겠지. 따라서 유치권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목적물이 멸실되고 훔치고 소멸하겠죠. 특히 가치 변형물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합니다. 물상 대비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유치권 포기로 소멸하겠죠. 점유를 상실함으로 소멸하겠죠. 의무 위반일 때 소멸 청구로 소멸할 것이고요. 상당한 담보 제공을 통한 소멸 청구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유치권 소멸 사유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쭉 나와요. 혼동 뭘까요? 유치권자가 간이변제 충당한 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당연히 혼동으로 유치권 소멸하겠죠. 점유 상실하면 소멸하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하긴 하는데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이라면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만한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하죠. 3번 목적물 멸실 유치권 소멸하죠. 그런데 4번 제3자의 유치권을 도관. 무관이 뭐예요? 인치죠. 간접 점유죠. 그럼 보관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유치권 소멸하지 않죠. 5번 돈을 갚으면 채권 소멸하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겠죠. 11번 유치권 소멸세가 아니고 포기하면 소멸하죠. 점유상실 소멸하고요. 목적물 멸시 소멸하고 채권 소멸하죠. 그런데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유치권 소멸합니까? 안 하죠.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이 되겠죠. 자, 12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건축업자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나왔죠. 수급인이 뭐예요? 건축업자. 근데 수급에서 건물 소유권을 가져요. 어떤 경우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수급인 소유니까 자신 소유 건물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2번 유치권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보관해야 되죠.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유치권자가 유치권 인정이 되려면 목적물을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적법 점유를 추정합니다. 그 말은 유치권자가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말로 적법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추정을 하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의하면 4번 채무자의 직접 점유 안 된다고 그랬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건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5번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근데 1년 내에 점유 반환을 청구했고요. 점유를 회복했어요.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되죠. 사례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13번 만에 하나요.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일일이 보고 있으면요. 물론 읽으면요. 답은 보여요. 공부했던 답이 보여요. 답이 보이는데 읽다가 시간 타죠. 읽어볼까요? 갑은 자신 소유 토지의 실착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이 건축주, 우리 건축회사 이렇게 빨리 탁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읽고 또 읽게 돼요. 그 다음 감명의 보존 등기 후 2달 내 대금 지급. 보존 등기 후 2달. 이게 변제 기한이에요. 그런데 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보존 기기가 됐어요. 그럼 공사대금 지급일이 언제예요? 16년 3월 15일이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돈 안 주고 있대요.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해야죠. 그런데 갑이 유치했다는 말이 없이 을이 건축주냐? 건축에서 을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치권이잖아요. 근데 갑의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 신청해서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지게 됐어요. 부동산에서 경매 개시 결정지게 되면 압류가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압류 후에 목적물이 압류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
즉 경락일행의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계약 못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이 언제 됐어요? 2월 8일이죠. 변제기는 언제 두래요? 3월 15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권은 3월 15일 성립하는 거예요. 결국 압류 2월 8일 이후 3월 15일 유치권이 성립이 됐으니까 병에게 경매가 됐어요. 병. 병락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얘한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2월 8일 날 됐다라는 사실로부터 압류가 2월 8일 됐다. 변제기가 3월 15일이라는 사실로부터 유치권은 3월 15일 날 성립됐고 그럼 결국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이 성립됐고 그럼 결국 매수인 병에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들지 마요. 신문은 3개밖에 안 돼요. 자, 결론을 알면 아주 쉬워요. 병은 소유물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병이 소유자니까. 은은 병에 소유물반환 청구에 거절할 수 없지요. 유치권 주장 못한다고 했잖아요. 또 동시이행매권도 안 되죠. 이건 채권이니까. 동시이행매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항변권에 기초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죠. 동시이행매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틀렸고 디귿 하나 모르는 거죠. 14번 갑은 X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갖고 있다. 즉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서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이거 좀 전에 봤던 거 그거예요.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 압류 효력이 발생했던데 이게 뭐예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죠? 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갑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후 갑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따라서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달라지죠. 즉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달라져요. 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후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있죠. 기억 압류 후 점유. 그럼 압류 후 유치권 생겼죠. 갑이 병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은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갑은 병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니은은 역시 압류 후 변제기 돌이니까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유치권 주장 못하죠. 근데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 전 유치권 취득. 그러니까 병에 주장할 수 있죠. 리얼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 취득. 그럼 당연히 병에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럼 결국 기억리은 주장 못해 니을리은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죠. 아시겠죠? 15번 갑의 X 건물을 임차한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자 보존은 필요비고요. 개량은 유익비예요.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일단 을은 임차인으로서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비용 돌려받을 때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문제가 건축자재상이에요. 이 건축자재상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자재대금. 근데 우리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병이 이거를 유치할 수는 없지요. 건축자재대금은 유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을은 갑에 대한 비용 상환 조건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원칙이다. 물론 포인트 개혁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병은 을에 대한 건축 자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이 건물을 유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건축 자재대금은 결연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2번 을은 감히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으로 사용자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고 그랬고,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아서 우선 상환 아니라죠. 현금화를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고, 5번 만약 X 건물을 가보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을은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이니까. 그 사례 형태로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16번은 각 을과의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 구분 건물 201, 202호 전체를 수리했지만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호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 거예요. 다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요 201호에 대한 수리비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수리비, 전체 수리비. 이게 불가분성이죠. 이걸 피담보 채권에서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은 201호만에 대해서만 성립했습니다. 근데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다시 말해서 답은 201호 수리비가 아니라 전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201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 성립했지만 채권은 전체라는. 그럼 1번 갑의 유치권 201호, 202호 전체 대금을 채권으로 성립한다. 맞았죠? 불가분성. 그러나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서만 인정되니까 201호는 경매에 못 넣죠. 201호는 경매 안 하고 있잖아요. 3번 201호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유치권 우선변제 없죠. 4번 을의 승낙 없이 임대했어요.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병에 임대합니다.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서 임대처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주택을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설령 병이 각과 임대차 했다 하더라도 병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17번. 이건 이제 저당권부터네요. 16번까지가 유치권 문제. 자, 유치권 문제도 조금 까다롭기는 해도요. 나머지는 다 파악할 수 있고요. 조금 어려웠던 게 뭐예요? 나머지 다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인데 조금 어려웠던 게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했는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했는가에 따라서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가 달라지죠. 즉 매수인이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면 유치권 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당권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